자, 질문해 보세요. 나야, 질문해 보세요. 요거 하면 쉽지? 자, 봅시다. 아하. 왜 이러실까? 아니, 나이한테 한 소리야. 나애야. 얘는 무슨 부등식이야? 그치. 2차 부등식이지? 그냥 로그는 개수일 뿐이고. 그치? 맞아요. 근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이상하다. 고란도가 붙은 게 웃기네. 고란도 붙은 게 뭐 있지? 판별식이 절반 A C 자 여기 작업해야 돼. 그치?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네. 3, 1 로그 K가 공통이네. 그러면 앞에는 3 하나 1 로그 K 살아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 살아남았네. 맞아. 맞아. 계산하면 1 로그 K 그치? 3 로그 K 그치? 맞아. 그러니까 왜 얘네 순서 바꾸면서 마이너스 얘네 순서 바꾸면서 마이너스 튀어나와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네. 그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2차 공식 두 값 사이니까 로그 K는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진짜 쉬운 문제였는데 왜? 어? 안 풀었구만. 그래서 앞에부터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럴듯한 문제 질문했는데 이게 좀 많이 밀려요. 자, 질문할 게 질문할 게 없어? 다 풀었어? 안 했어? 근데 활용이니까 보니까 딱 어려워 보이지 않던데요. 자, 세. 응? 1092번은 뭐야? 상하 문제? 상하 문제라고 얘기 좀 해줘. 웃어? 뭘 이렇게 웃어 도대체? 있니? 아 이거 왜? 그치. 92번이라며.
일치한다. 그러면 보통각의 크기가 같다. 자, 그러니까 작은 각을 알파라고 두라고. 작은 각. 무조건. 큰 각을 이렇게 두라고. 동경의 위치는 뭐에 달렸다? 알파, 베타에 달렸다. 근데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말은 동경이 보통 각에 달렸는데 그게 일치한다고. 얘네 둘이 같다고. 그러니까 변끼리 빼면 4세타에서 2분의 세타 빼면 2분의 7세타는 2n 파이. 양변에 역수 곱하면 오케이? 그래서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n이 1이면 7분의 4파이 범위 안에 드네. 그치? 어? 파이보다 크구나.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n이 2면 7분의 8파이, n이 3이면 7분의 12파이, n이 4면 7분의 16파인데 얘는 다시 또 범위 안에 안 드네. 그치? 범위 안에 드는 게 얘네 둘이라고. 동경은 보통각이라고. 보통각이 일치. 알았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씩 해볼래? 민영아. 1098번. 좋아. 똑같은 문제야. 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치한다라고. 오케이? 어? 어떻게 한다? 작은 각 세타를 알파라고 하고 큰 각 6세타를 이렇게 두라고. 근데 일치한다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그러면 둘이 빼면 5세타는 얘는 뺄 게 없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빼면 없어지겠지. 양변을 5로 나누면 세타는 5분의 2m 파이가 되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5분의 2파인데 범위 안에 안 드네. 그치? 2분의 파이보다 작잖아. n이 2일 때 요거 하나네. 5분의 4파이. 그렇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경이 일치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질문 하면 되나? 또 계속 같은 거 나올 테니까 보자. 1099번. 작은 각을 알파라고 두고 큰 각을 2m 파이 플러스 베타라고 두라고. 오케이? 동경이 보통각이 x축의 대칭이래. 오케이? 그림을 대충 그려봐. 세타가 알파인데 그게 2분의 파이 사이래.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있지? 이렇게 알파가 있으면 x축의 대칭
x축에 대하여 대칭한 요렇게 베타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생각해봐. 여기가 150도래. 그러면 여기가 30도, 여기도 30도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각이랑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한 바퀴 2파이가 된다. 맞아요.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알파는 150도, 베타는 대칭해서 이렇게 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럼 얼마야? 210도. 아, 더하면 360도 2파이구나. 알 수 있지. 헷갈리면 숫자로 해보면 돼. 알았지요? 강지원 무슨 말인지 알았나? 이거 내 마음대로 정한 거야. 여기 뭐 한 110도 하고 70도 해도 되지. 똑같아 항상. 그러니까 변끼리 더하면 좌변은 6세타가 되고 우변은 이거 더하기 이게 한 바퀴 2파이가 됩니다. 오케이?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분의 얘네들은 2파이로 묶으면 이렇게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안 묶어도 되고. 그래서 n에다가 숫자 대입할 건데 n이 1이면 되겠네. n이 1이면 6분의 4파이니까 저 범위 안에 들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6분의 4파이 약분하니까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파이.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여기서 y축 대칭 나오겠지 뭐.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얼마나 쉬운 건데. 세타는 무조건 알파 큰 각 6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베타. 그래서 지금 세타 알파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대.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한 여기가 베타. 헷갈리면 이렇게 해. 그냥 네 마음대로 여기 30도라고 해. 그럼 여기도 30도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알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을 재니까 여기는 40도, 60도니까 240도. 맞아요? 얘는 270도에서 300도 더했으니까 얼마야? 210도에 30도 더했으니까 300도.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야? 540도인데 잘해야 돼. 이 540도를 540도는 360도 더하기 180. 그러니까 그냥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180도. 알았지요? 요 각이 넘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7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180도 파이.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이게 헷갈릴 수 있어. 그냥 항상 몇 사분면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알았지? 처음 각이
3, 4분면에 있다. 몇 4분면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알파가 있다고 하면 요렇게 베타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베타, 요만큼이 알파에서 더하면 180. 알았지? 그래서 세타는 n에다가 몇 넣으면 되냐? 7보다 커야 되니까 4. 그지? n이 4일 때 세타는 7분의 9파이. 오케이? 그래서 y축 대칭이면 더한 게 180도, x축 대칭이면 더한 게 360도. 그러니까 세타가 알파고 이 세타가 2m 파이 플러스 베타인데 둘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림은 각이 몇 사분면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각으로 해. 큰 각으로 하면 아까처럼 360도 넘어가서 짜증나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정확히 45도로 가르는 직선이다. 오케이? 알파와 베타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래. 요게 알파면 요게 베타. 오케이? 그냥 네 마음대로 만들어. 여기가 10도면 여기도 10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베타는 몇 도인 거야? 80도. 90도에서 알파는 10도. 둘이 더하니까 90도. 오케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변끼리 더하면 3세타는 2m 파이. 이거 더하기 이게 얼마? 90도. 2분의 파이라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세타는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n이 1이어야겠네. 3분의 2파이 6분의 4 6분의 1 하니까 6분의 5파이.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해볼게.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물론 있지. 어쨌든 처음 각은 무조건 알파 태우나 두 번째 각은 무조건 2m 파이 플러스 베타고 알파 더하기 베타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각은 내 마음대로 정해서. 알았지요? 무조건 1, 4분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 그림 그릴 때. 그 다음 부채꼴. 자, 원래 뭐라고? 얘를 반지름, 얘를 호의 길이, 얘를 중심각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는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에 360분의 x.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하니까 비례 배분에 의해서 원주 곱하기 360분의 x. 넓이는 원래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비례 배분 360분의 x. 혹은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라디안을 아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라디안인 거야. 그러면 호의 길이가 r 세타, 넓이가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이라고. 하루 종일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럼 너 같으면 이렇게 풀겠냐? 이렇게 풀겠냐? 이렇게 풀겠지.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뭐 15도야. 그러면 요 공식에 대입하면 호의 길이가 2 파이 반지름 4 곱하기 360분의 15고. 오케이? 그러면 약분하면 90, 약분하면 45, 약분하면 3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15도가 라디안으로 고치면 12분의 파이라고.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그치? 반지름은 4. 8로 곱하면 3분의 파이가 나오잖아. 너가 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호도법 쓰겠어? 라디안 쓰겠어? 라디안 쓰겠지. 맞아요. 그래서 라디안이 좋다고. 어차피 분수 계산을 자꾸 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하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다. 그 대신 각이 뭐여야 돼? 몇 파이 이런 식으로 라디안이어야겠지. 중심각 세타가 6분의 5파이고 호의 길이 L이 5파이래. 이럴 때 반지름과 넓이를 구하래. 그냥 공식에 의해서 L은 R 세타니까 5파이는 R은 내가 구할 거고 세타가 6분의 5파이라고. R은 6. 반지름이 6이면 넓이는 반지름 제곱파이니까 36파이. B가 36. 둘이 더하면 원의 넓이 말고 부채꼴의 넓이? 깜짝이야. 나 원의 넓이인 줄 알았어.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B는 15. 여기서 하니까 2N이 5. 알았지? 너무 쉬워서. 근데 이제 얘는 조금 심화 유형. 나한테 정말 유치해갖고 야 이게 심한데 이거 언제 배운 거냐?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거. 중1 때 배운 거. 중2 때. 알았지?
자, 보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모르지? R. 요 각, 중심각도 모르지? 세타. 오케이?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있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 요 호의 길이는 R 세타. 맞아요?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80 더하기 R 세타는 150. 오케이? 그러면 전개하면 80 세타 더하기 R 세타는 150인데 R 세타가 70이니까 넘어가면 80이고 세타는 1 라디안 58점 몇 도. 파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알았지요? 그러니까 요 천의 넓이 구하려면 세타는 1이니까 R은 70.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전체 넓이. 그래서 빼면 되겠지요? 그럼 얘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R L 2분의 1 R L 그럼 2분의 1로 묶고 또 150에 제곱하지 말고 얘는 150의 제곱 70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150이랑 70이랑 한 번 더하면 220 150이랑 70이랑 한 번 빼면 80 하면 되겠지. 합차 공식 110. 오케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요 길이를 모르니까 R이라고 두면 요 부채꼴이랑 이 큰 부채꼴은 닮음. 맞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 대 R 플러스 8. 호의 길이 70 대 150. 맞아요. 그러니까 내항의 곱 한쪽으로 모으면 80 R은 560 R은 왜 단위가 하나 부족하냐? 아까 7이 아니라 70이었잖아. 뭐가 왜 이랬어 갑자기? R 플러스 80. 80. 말라고 했어. 얼마? 70. 이렇게 R 구할 수도 있다고. 세타는 무의미했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중1 애들은 이렇게 풀었다. 오케이? 중1은 연립방정식을 아니구나. 중1들도 원래 이렇게 못 풀었나? 닮음을 안 배워서. 어쨌든 그러하다. 알았지요? 닮음. 레벨 3. 이게 레벨 2냐고 오히려? 레벨 3 해보자. 고난도.
뭔데?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3배인 서로 다른 두 부채꼴 A1, A2가 있다. 그러니까 세배가 안 돼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가 R이면 여기가 3R. 오케이? 부채꼴이 2개 있다니까. 어? 이렇게 왜 고난이 돈 거야? 자, 이제 호의 길이의 합이 12. 그러니까 R1 더하기 R2는 4. 식 하나. 넓이의 합. 넓이의 합은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1 3R1의 제곱. 얘는 2분의 1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그러면 2분의 3 곱해버리면 얼마? 10이야? 그치? 그러니까 곱셈 공식 하면 되네. 그냥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2배. 그러니까 R1, R2는 3. 반지름의 길이의 곱 3. 이게 무슨 불안인 거야? 얘는 왜 이러는 거야? 그치? 내가 보기에 이게 더 고난이도 같구만. 1132번. 그렇지만 안 할랜다. 어? 아까 있어. 아니 한 번 더 줘. 왜? 쭈님이 해줬어요. 시하다가 줄것 같아요. 그래? 네. 재밌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이쁜 애가 잠깐 쉬자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촬영을 안 눌렀네. 근데 내가 이쁜 애를 확실히 이해시켰으니까 이쁜 애가 책임지고 가르쳐줄 거야. 알았지 너? 확실히 이해했잖아. 어. 유형 몇 개 못한 거야? 유형 3개 꼭 이쁜 애한테 하고 내가 다시 물어볼 거야. 그 너가 못 맞히면 이쁜 애한테 내가 뭐라고 할게. 근데 지윤이가 안 봐서 못 배우는 거예요? 지윤이가 약간 안 봐가지고 저한테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천재인데? 그러면 그래서 가르쳐줘. 자, 1169번. 얘는 이거를 외우면 되겠다. 오케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뭐라고?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이래. 오케이? 안 됐냐? 그러면 여기 위에 한 점 P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렇게 그어야 동경 세타가 생길 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말을 맨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동경과 x축이 이루는 각 세타가 생길 거야. x축 아니 C초선과 이루는 각을 생략한 거야. 알지? 세타가 생길 거라고.
그러면 요 P의 좌표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 거라고. 공식처럼 외워. 요 R은 반지름 R이고 요 세타는 요 세타로. 즉 요점의 좌표가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래.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요점의 X좌표와 똑같으니까 R 코사인 세타.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요점의 Y좌표 R 사인 세타. 오케이? 아니 그러면 선생님 탄젠트 세타는 어디 갔어요? 탄젠트 세타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연장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 이렇게 90도가 되게. 그러면 이 큰 삼각형에서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게 되는데 요 길이가 R이니까 요 길이는 R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요 그림을 외워야 된다. 알았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B의 좌표는 반지름이 오니까 기계적으로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라고. 끝.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B의 무슨 좌표? Y좌표. 알겠어요? 공식처럼 외워라. 빨리 이 그림 그려. 한번 또 그려보세요. 와, 레벨 3가 없었네. (1174번)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바로 1174번 하자. 바쁘니까. 알았지요? 자, 보자. 지금 반지름이 몇이야? 1. 동경이 뭐야? 베타. 그러니까 P의 좌표가 코사인 베타. 반지름 1이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사인 베타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코사인 알파면 요 길이가 코사인 알파 요 길이가 사인 베타. 어? 뭐라고? 코사인 베타. 요 길이가 반지름 1. 그래서 나온 김에 지존 공식 증명도 되네.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1. 쉽게 증명할 수 있지.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코사인 알파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삼각비를 돌아와서 빗변분의 밑변. 맞아요? 알파를 기준으로 이게 빗변, 이게 밑변. 코사인 베타는 뭐 코사인 베타는 뭐냐면 코사인 베타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지. 오케이? 탄젠트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 뭐 바꿀 게 없지. 맞아요. 대입해.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네. 코사인 알파가 뭐라고? 사인 알파.
그러면 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 베타는 4가 되고 얘가 지존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1 넘기니까 탄젠트 제곱 베타는 4 맞아요. 양변에 루트 씌우면 탄젠트 베타는 1안 빼요. 3. 3 탄젠트 베타는 루트 3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OA의 길이 코사인 베타라고 이제 탄젠트 값 알았으니까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지 어둠의 경로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인데 루트 3이려면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맞아요 맞지? 어쨌든 어둠의 경로 하나로 다 끝난 거지 실은 각의 부호 의미가 뭐라고?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 동경이 2사분면에 있을 때 오케이?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그 동경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모두 플러스 동경이 2사분면 위에 있으면 사인만 3사분면에 있으면 탄젠트만 4사분면에 있으면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라고 알았지요? 얼싸탄코 외워야 된다 민혁아 1175번 얘는 뭐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해서 음수라는 말은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고 2사분면이거나 4사분면이래 맞아요 1사분면은 어리니까 모두 플러스 3사분면은 탄이니까 사인, 코사인 모두 마이너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와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대 3사분면이랑 4사분면 맞아요 겹치는 게 몇 사분면? 4사분면 제 4사분면 막 86번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안 할래 너무 쉬워서 유형 15번 별표 이제 사인 코사인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려면 요 두 개를 이용한다 오케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것도 이용하면 좋다. 알았지요? 써야지 빨리 강지원. 거기까지 지금 복사 안 돼 있냐? 그래서 써 그러면 연습장이라서. 그래서 1180번. 근데 어쨌든 지존 공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알았지요? 그러니까 와 내가 아까 이거 하면서 잠깐 얘기를 안 했네. 이거 1174번. 우리의 소원은 동일. 얘 문제가 뭐였어? 얘는 각이 알파, 얘는 베타. 그치? 그래서 각을 통일하기 위해서
코사인 알파가 사인 알파라는 거 구한 거야. 아니, 사인 베타라는 거 구한 거야. 각이 통일이 돼 있어야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삼각함수는 보통 각이 통일되어 있어요. 알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쓸게. 이 S 4제곱 마이너스 C 4제곱은 4S 제곱 마이너스 2래. 옳은지 확인해 볼게. 양변을 2로 나누면 맞아요. 그지?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는 지종 공식에 의해서 1 맞아요. 그러니까 모순이네. 그러면 C제곱이 1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뭐가 이상하다? 아 여기가 2S제곱이네. 와 큰일 날 뻔했네. 그치? 그러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S제곱이 넘어오니까 S제곱 마이너스 C제곱 넘어오니까 C제곱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 다시 지종 공식이 됐으니까 맞았네. 오케이? 별거 없어. 우리는 지종 공식만 쓸 거야.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돼. 2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2로 나눠. 그치? 1 플러스 C 곱하면 S 제곱은 1 마이너스 C 1 플러스 C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S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1. 또 맞았네. 맞아요. 몇 번이 틀린 거 같냐 느낌상? 5번이 틀린 거 같아? 그래? 통분의 좌변을 그러면 분모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1 마이너스 맞았는데? 안 맞았구나. 1 마이너스 C제곱 오케이? 이렇게 곱하니까 S제곱 플러스 S제곱 C 더하기 이렇게 곱하니까 S제곱 마이너스 S제곱 C 맞아요. 1 마이너스 C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S제곱. 그럼 S제곱분의 2S제곱이니까 2여야 되는데 1.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종 공식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 넘기면 얘 넘기면 오케이? 이런 거 보면 보자마자 지종 공식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통분을 거듭하면 된다. 1196번 다시 또 어둠의 경로로 돌아왔네. 오케이? 얘는 지종 공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구하라는데 우리는 좌표도 필요 없고 지종 공식도 필요 없고 뭐? 그래 알았지? 좌표도 필요 없고 지종 공식도 필요 없고 자 코사인 세타는 민영아 잘 봐.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인데 13분의 10이라니까 여기가 13 여기가 12 그러면 요 나머지 한 변을 구하라고 모르니까 x라고 하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13의 제곱 169고
넘기면 x제곱은 25. x는 5가 된다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13분의 5인데 부호를 결정해야 돼. 4사분면이래. 4사분면이면 얼사 탄 코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마이너스. 졸려?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12분의 5인데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저기다가 대입하면 13 곱하기 마이너스 13분의 5 마이너스 24 탄젠트 그래서 5가 작다. 어둠의 경로. (1208번) 아까 우리 테스트했던 그 시험 문제지. 강조만 어떻게 한다고? 양변 제곱하면 되겠다. 오케이? 근데 이제 곱셈 공식 아니까 S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거고, 지금 합은 2분의 1인데 얘를 모르잖아.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양변을 제곱하면 그치? 얘는 지종 공식에 의해서 1. 넘어가면 ESC는 마이너스 4분의 3. SC는 마이너스 8분의 3. 나는 곱셈 공식 하는 거야. 차 어떻게 구한다?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4배. 나 그냥 곱셈 공식 한 거야. 삼각함수에서 나온 특별한 공식이 아니라. S 플러스 C가 지금 얼마야? 2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10? 4분의 7. 맞아요. 그러니까 루트 씌우면 뿔마 2분의 루트 7인데 2사분면이래.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네. 맞아. 나는 그냥 곱셈 공식 한 거야. 지종 공식을 이용한 곱셈 공식. 마지막이냐? 얘는 뭐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보통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어떨 때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오케이? 그러니까 뭐 너무 쉽네. 보자. 지환아,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당황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래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우리는 보통 알파라고 하는데 얘는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가 2, b가 마이너스 2에서 1이라. 오케이? 그러면 없어지고 이 사인 세타는 1이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고 끝! 이제 어둠의 경로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얼마? 2분의 루트 5. 알았지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제 두 근을 뭐야? 뿔만지 알 수가 없잖아. 뭐든지 똑같을 거야 아마. 그래서 뿔만을 안 구하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첫 번째 근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두 번째 근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였겠네. 어쨌든 두 근에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4분의 1 빼기 뒤에 거의 제곱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2분의 k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잠깐만 중요한 게 뭐야? 어둠의 경로에서 다 끝. 오케이? 자 안녕.